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대체 휴일 때문일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미국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의 부채 한도 연기에 대한 그런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당히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정말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자에 대한 매수세는 사라지고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부진한 속에 결국 투심이 상당히 위축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주식자산, 우리나라 총 가계의 주식자산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거는 전체 가계 자산의 20%를 넘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자산이 물론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발판과 동학개미, 주린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해당이 될 텐데 결국 주식을 산 개인들이 많기도 하지만 주식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도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죠? 시가총액이 또 100조 원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연초 이후에 상승을 다 되돌린 만큼 9개월 동안 그쵸? 올해 1월에 올렸고 9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걸쳤었던 그리고 코스닥은 9개월 동안 겨우겨우 상승했던 그런 지수가 마이너스로 도는 결국 주식 자산의 하락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보여줬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강한데 한국은 왜 이렇게 약할까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참 계속 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린이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어제 영상이 좀 잘려서 이상하게 찍히긴 했었는데 오늘 다시 전달해 볼까 합니다. 이 무능하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쵸? 그 국어사전에 나온 용어인데요. 이 얘기를 오늘 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감 시장 지표부터 살펴보죠.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 미국의 3대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또 상승을 했고요. 미국은 지금 3일째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니케이도 1.34%, 중국 증시도 국경절, 그쵸? 명절을 지나고 개장했는데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항생지수도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밤사이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왜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오전에 상승 출발했던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했을까?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린 최근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가장 큰 개인들의 투심, 개인들의 유동성, 그쵸? 하락을 하면은 시장에 어떤 냉랭한 기운이 있었어도 코로나 이후에 결국 불을 끄던 소방수 역할을 개인이 했었는데 그 개인이 유동성이 막히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세가 나와도 이걸 받치는 매수세가 실종됐다는 거. 거기에다 연말을 앞둔 개인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최근에 CFD, 증거금률, 그리고 신용장구가 25조, 26조까지 찼던 것들이 계속 지금 연일 몇천억씩 빠지고 있는데 이 반대매매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오후장에 힘없이 또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얼마 하락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락 종목 수도 상승 종목보다 적긴 했었지만 하락 종목의 하락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상승 종목 거래소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이 강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업종이 포스코 케미칼 이런 악재성 뉴스 있는 종목 말고는 게임주 포함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덜 떨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간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기간 투자는 차익 거래로 결국 선물에 의해서 하루 금융 투자 물량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놈들이 팔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연기금이 거래소에서 한 87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양시장을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시장을 망가뜨리는 건
오히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 때 외국인이 대형주들을 완전 패면은 시장은 망가지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시장 국면에서는 기관이 시장을 더 망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했죠. 3분기 실적이 발표했고요. 사상 최대 매출, 그죠? 70조가 넘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70조가 넘은 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이미 그죠?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들면서 수출에 대한 이익이 환율 쪽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상당히 그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지만 실적 좋은 것들은 이미 증권사의 컨센서스로 이미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은 그런 실적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결국 수급과 환율. 삼성전자를 올해 가장 많이 사는 것도 외국인이 아니고 역시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뭐 9만 준자 올해 1월에 넘었을 때 9만 6천 원인가요? 7천 원까지 급등한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 정말 거래대금이 하루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0조 원이 터졌었는데 이 거래대금은 이제 정말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생각인데 개인들이 그때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1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뭐 8만원 심지어는 9만원 이상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9만원 이상이면 7만원 초반이니까 거의 한 20% 이상 그쵸? 20%가 뭐예요? 그쵸? 25% 최대 그 정도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이 환율이 원화가 최근에 오늘 1194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원화가 약세잖아요. 원화가 강세야지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시장을 살 수 있는데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환율이 돼서 손실 한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대형주가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싸더라도 굳이 한차손을 보고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 또 종가상 마이너스가 났고요.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그쵸.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좀 상당히 부정적인 네거티브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또 여기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 여기서 또 때려 맞았습니다. 뭐 테크윈 같은 부품주는 오늘 하루만 10% 가까이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3분기 실적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이 투심이 결국 살아나려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지금 환율 같습니다. 환율이 돌아서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수급이겠죠. 다음 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그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는데 8월 달에 금리 인상했어요. 25bp 올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75bp죠. 0.75%인데 이거 지금 대선 전까지 거의 50bp 정도 더 올리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죠? 결국 부동산 잡으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금리를 뭐 2, 3% 정도 올리면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대출을 지금 다 막아내고 그죠? 정부에서 총량제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갭 투자 이런 건 막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제 보니까 또 전세 그리고 월세 난 뭐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고 있고 결국에는 이걸로 지금 불을 끄기에는 소방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이유를 찾지 못한 그런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좋아요. 경제 성장률이 다시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뭐 정부의 K방역 정책 때문에 코로나로 그죠? 그 자영업자들은 이 대출 이런 것도 못 막고 월세 이런 것들 임차인들에 대한 고충이 어마어마한데 이것만 계속 인상을 한다는 거 실수요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대출 규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환율이 지금처럼 오르기 위해선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금통위에서는 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금리 인상을 또 하면서 결국에 나타나는 부정적 최근에 물론 주식시장에 빠진 이유가 더 많이 빠진 이유가 이런 그쵸 한국판 금리 인상이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보다 더 빨랐다는 거 그쵸
뉴질랜드가 25bp를 인상했지만 어저께인가 이미 8월에 한국은행은 시작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역시 반영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늘어난 주린이 덕분에 가계보유 주식 사상은 첫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 가계자산이 미국에, 그죠? 미국 사람들은 이 주식의 가치가 거의 몇십 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연금, 노후 생활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박스피 거의 10년 동안 넘게 있었던 2000선을, 그쵸? 박스피를 3000을 이제 넘어선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이게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그쵸? 기업들의 어닝과 이익은 충분히 그 레벨에 올라왔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PER로 봤을 때 지금 10배수까지 거의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2008년이 터졌던 금융위기 수준의 기업들의 어닝에 비춰봤을 때도 거의 역대급으로 내려온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한국 시장만 또 약세였을까? 대부분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전에 주식이 21.6%로 최대로 가계자산 늘어났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빚으로 가계 여윳돈은 38조 원 급감했다. 즉 빚을 내서 주식을 사서 가계 여윳돈이 줄었다. 가계 여윳돈으로 주식 삽니까? 가계 여윳돈으로 주식 살 수 있죠. 근데 빚으로 가계 여윳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꼭 빚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강남 아파트 같은 평당 1억이 넘어가는 데가 생겼고요. 뭐 거의 30평대가 30억, 40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대한 절벽, 이런 것들, 그런 세력들이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과 주식, 이런 투자로 간 거고, 심지어 젊은 세대가 아닌 집을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집을 못 산 분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겠죠? 요새 그 벼락거지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런 분들이 결국 투자를 통해서 집을 사고 싶고, 물론 조급하면 문제가 있죠. 조급하게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런 자산들을 단순히 이렇게 엮어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보다 날린 돈이 더 많겠죠. 근데 돈을 비트코인을 좀 벌었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암호화폐 가세를 무조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얼마 전에 주식 그 파생 쪽 있잖아요. 선물 옵션. 이쪽 양도세도 거침없이 그냥 추진했었고요. 이게 투자라는 게 연속적이고 1년 단위로 회계 기준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한 해 손해보고, 그죠? 다음에 벌었어. 근데 손해본 게 전년도에 더 높아. 근데 다음에 번 거는 세금을 내야 돼. 이거는 정말 제도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주식 양도세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완점을 위해서 5년치에 대한 손실과 수익을 상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5년만 할 건 아니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가고, 그쵸, 노후와 부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투자의 관점인데, 그런 발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 생각을 이미 어떤 분들이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대출 중단 사태가 도를 넘었다. 유이동 국민의힘 은행권이 저는 국민의힘을 뭐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옳은 말을 해서 이걸 갖다 붙여봤습니다. 연간 가계대출 총량 부풀을 언제나 초과했었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죠? 내년 대선 앞두고 한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왜냐? 부동산이라도 잡아야지 표심을 얻기 때문인데요. 가계대출을 주면서 대란이 발생했다. 무식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인 데다 수단도 비정상이다. 그쵸? 마이너스 통장을 갑자기 일괄적으로 5천만 원 낮추는 거, 증권사 신용공여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눈치 주기로 해서 주식 담보대출도 자산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막는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중은행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수협 같은데, 그리고 온라인 카카오뱅크, K뱅크까지 마이너스 통장이고, 그죠? 신용이고 거의 중단이에요, 중단. 그리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의 투심에 대한 위축의 가장 큰 지금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이 3일 연작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개별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요.
지금 5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투심 위축, 대출 연장 불가, 신규 대출 불가, 환율은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차라리 그런 시장을 사줘야 되는데 환율이 외국인이 그죠? 매도할 수밖에 없는 워낙 약세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나쁜 놈들 기관 연기금이 그렇게 오래 내내 그쵸? 몇십 조를 팔아놓고도 오늘도 팔았습니다. 시장 하락하는데 더 팔고 있어요. 사는 매수세가 실종됐는데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어 역할과 그리고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연기금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오히려 로스컷하고 손절매하고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오늘이 조정을 받고 뭐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또 대체 휴일을 쉬는데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 투심 악화로 더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미국은 지금 고점에서요. 나스닥 지수로만 봤을 때 15,600인가요? 그래서 지금 14,500 정도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14,000 한 뭐 800, 900인데 이 10%의 조정이 안 나왔어요. 10%의 조정도 안 나왔고 미국 시장을 보면 올해 상승분을 뒤엎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만 이래요. 한국만. 지금 물론 중국이나 홍콩, 헝다그룹 이런 사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요. 대만을 보더라도 일본을 보더라도 결국 작년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이후로 가장 좋았던 국내 증시가 21년에는 지금 최악으로 지금 9월, 10월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을 기억하시나요? 대주주 양도세 10억을 3억으로 낮추는 그런 홍남기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다가 결국 동학개미의 반발 뭐 아니면은 뭐 민심의 반발로 다시 이거를 유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도 10월에 너무 안 좋았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 물론 작년보다 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수급의 악화는 결국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정책적으로 계속 조이기만 한다면은 당분간은 계속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연말에 앞둔 개인 대주주 양도세 그죠? 이거 10억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급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한이 오르려면 지금 불편한 매크로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주식 비중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연기금 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을 사기보단 올라오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작년에는 모든 종목이 오르는 그런 유동성 장세였지만 올해는 오늘 물론 2차전지 소재주가 포스코 케미칼 뭐 악재가 좀 있어서 혼자 떨어진 거 말고는 또 상당히 좋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올해는 그 하이라이트의 종목들을 지금 보유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든 10월을 보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포트가 어떤 포트인지 근데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정말 앞으로 성장할 것 같고 지금 이익도 잘 나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급락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주부터 급락을 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하다. 내 종목만 왜 계속 내리지? 근데 보면 밸류에이션도 없어. 바이오 종목이야. 근데 바이오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도 없고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이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은 100% 리밸런싱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우 힘든 시기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또 지나면은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은 분명히 지금 시기가 기회가 될 거고요. 대부분의 주식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맞는 거죠. 뭐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정말 지금 대출 규제를 물론 제가 욕하고는 있지만 조급하면서 대출도 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이 신용과 주식 스탁파워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담보 비율만 잘 맞추고 상승장에 잘 쓰면은 정말 레버리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락 그리고 어떤 이벤트 투심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는 이거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되고요. 뭐 1, 2주 만에 아니면 작년처럼
뭘 사도 계속 오르는, 아니면 올해 얼마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막 무조건 올랐듯이 이런 운을 바라면은 계속 내 계좌는 마이너스로 이상의 그런 계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좀 지각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10월 뭐 부채 한도가 연기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해결된 건 아닌데 당분간은 미국 시장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 그리고 미국도 3분기 어닝이 발표하면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수급이, 그렇죠? 수급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대응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또 3일 동안 연휴 쉬시고 조급함을 버려라. 그리고 담보랑 신용, 정부의 정책이 문제긴 하지만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내 계좌를 다치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한다는 거,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